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3월 4일, 오늘의 주간 투자 전략 3월 첫 번째 주입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황 코너가 먼저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냥 딱 하나입니다. 네, 시장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고민이 상당히 많은 모습들, 코스피 지수는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크게 추세를 할 것도 없이 되게 무거운 자리를 보여주면서 밑으로만 살짝 한번 확인했을 뿐 뭐 큰 변화는 없었다.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 장중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밑에 55일선이 있다. 라는 쪽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지금 버텨보자는 쪽으로 그렇게 많이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 괜찮죠? 저희 55일선의 위력은 다시 한번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꼭 이렇게 쭉 진행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나스닥 기준인데, 네, 딱 시가가 이 정도. 그래서 이날, 아침에 시가 시작해서 바로 올라오는 거 보고, 뭐, 좀 미국 시장 좀 뭘 사볼까 하다가, 에이, 됐다 싶어가지고, 그냥 저희 갖고 있는 관심 종목들, 그런 거 몇 개만 더, 자리가 딱 됐던 것들 조금 더 포함시키고, 그리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저희 거 잘 보면, 저희 툴 잘 보면 이용할 게 많다라는 생각은 이번에도 다시 들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코스닥이죠. 지금 문제라기보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 쪽에서 시장의 중심이 바뀌어 있다라는 쪽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거의 확장형으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확장형 패턴의 고점을 살짝 저항을 받는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인다. 한때 과거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만약에 좀 길게 본다. 그러면 주봉상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그 자리입니다. 한 2500, 뭐 한 2200 여기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간신히 55개월선 지지를 해주는데, 코스닥은 조금 바뀌어 있는 상황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지만 하락률 보게 되면 조금 더 강했다고 볼 수 있겠죠. 거의 600 이번에 코스닥 얘기한 분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저항권들은 800부터 한 800, 한 30선 여기 저항으로 들어올 겁니다. 기술적 분석 코스닥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만, 네, 코스닥은 그걸로 봐야 되겠죠. 지금 대표적인 시가총액과 함께 동향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나오게 되면은,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코스닥 쪽에서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제 2차전지 쪽이 벌써 많이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 BM 들어와 있죠? LNF 들어와 있죠? 에코프로 들어와 있죠? 거기다가, 11위 쪽에 첨보까지. 그러니까 즉, 1, 2, 3위가 거의 한 3위 짝 잠깐 빼고, 나머지는 거의 2차전지 쪽이 다 포진하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는 2차전지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봐도 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저께였었죠. 그 목요일 날 같은 경우도 혹시 2차전지가 흔들리면서 코스닥 지수가 흔들리게 되면 나머지 종목도 영향받지 않을까 살짝 우려는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혀 이상 없다라는 쪽으로 좀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플레이에 대한 욕구가 꺾이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시총 또 하나 보게 되면 그 사이에 들어온 게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제외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거의 뭐 상장 폐지시킬 걸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뭐 아니라고 치면은, 그 다음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첨보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시가총액 10위 안에 2차 전지가 4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가운데 바이오가 몇 개인가 라고 보게 되면 바이오주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있었죠. 그리고 또 HLB 있죠. 그리고 또 이게 다네요. 이 한쪽에는. 그러면 거의 바이오 쪽은 2개. 과거에는 바이오 쪽이 이게 4개, 5개 됐었죠. 이게 지금 다 사라지고 이렇게 된 현상들. 또 뭐가 있느냐. 엔터 쪽이 있습니다. SM은 이제 조금 좀 격변이 좀 나오겠죠. SM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엔터사 들어와 있고, 그러면 JYP 들어가 있고, 엔터 2개, 나머지 게임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한 5위권 안쪽으로 들어갔었을 때 시총 비중이, 시가총액이 벌써 보게 되면 나머지는 다 3조, 2조다 보니까 이건 영향력들이 그렇게 크게 떨어 있지는 않겠죠. 적어도
7조, 10조에 가까운 애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지금 17조가 에코프로 BM, LNF가 9조, 9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한 거의 5위권 안에서 거의 다 움직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면 2차전지가 거의 다 시장을 코스닥을 이끈다라고 보는 게 지금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2차전지 움직이고 바이오 견주하고 그러면 코스닥은 전혀 이상이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쪽 보시되 그런 기조가 나오는 가운데 일단 다음 저항권은 저희가 코스피를 2500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봤었을 때에 대한 저항은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코스닥의 저항대 들어가기 시작한 게 830이다 보니까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죠. 830에 대한 저항권들은 어떻게 돌파할지. 근데 기술적 분석이 요즘에 저희 거는 그나마 조금 난데 뭐 이따가 이제 종목 코너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타고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걸 타고 그냥 쭉쭉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이 잘 안 통하는 듯 하지만 그래도 통하는 그것도 저희 약간 좀 미묘하게 걸쳐놨지 않습니까? 엔빌로프랑 뭐 이런 식으로 일봉이랑 같이 보다 보니까 센 종목들은 조금 놓치기가 좀 쉬운데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은 이따가 또 2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결론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도 특히 수급으로도 봐도 확인이 되죠. 지금 수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2월달까지 해서 좀 털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2월달은 지금 2월달 같은 경우도 코스피 외국인들이 2월달에서 지금 3월달 넘어오는 자리다 보니까 매수는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쪽으로 8천억대. 그런데 중요한 건 코스닥이 8천억대입니다. 거의 코스피와 비슷하게 샀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면 그 코스닥 시장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진 것도 외국인도 맞다. 애써 저희가 많이 올라갔고 주도 섹터가 있는데도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기관은 뭐하는 그냥 X 쳤습니다. 기분 나빠서요. 네, 거기다가 연기금 뭐 다 줄이고 있고 사모펀드 뭐 다 줄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개인이 좋아하는 코스닥 시장 쪽에서 개인이 좋아하는 것보다 지금 상대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대표적인 2차전지 쪽이 오히려 2차전지 쪽을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제 개인이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까라는 게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네, 이런 변화가 나오면서 움직였다는 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시장의 기술적인 분석부터 오늘 잠깐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나스닥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도 이 자리에서 딱 들어가는 동향을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고점에서 잘못 그렸네요. 네, 지금 다시 보게 되면 고점에서 이제 저항대가 나오죠. 요렇게 되는 저항대가 나오면서 이 정도 라인까지는 일단 시도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지금 저항대가 지금 거의 다 여기 11,700부터 약간 요 정도 라인에 대한 또 저항도 200일선에 대한 저항도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 보면은 약간 11,900 뭐 요 정도까지에 대한 요 저항권들에 대한 돌파가 아마 빠르게 시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지표들도 같이 살아 움직이다 보니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는 또 55선 지지 과정들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요게 나오는 흐름은 거기에 따라 달렸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볼 달러와 금리에 따라 달렸겠죠. 요게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만약에 또 역시나 부진해 그러면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할 때 이때쯤에 이제 고민이 들어가는 게 FOMC겠죠. 이제 요게 20일날, 22일날, 3월 22일날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또 얘기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다음 주 3월 7일입니다. 3월 7일 화요일날, 네, 미국 시간으로 오전 10시면은 우리는 거의 8일날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3월 8일날. 이때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이 있죠. 연설이 아니라 증언이 있는데, 통화보고서 관련된, 통화정책 관련된 쪽에 대한 의회 정책 증언입니다. 요거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의회입니다. 그리고 또 통화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의회에서 바라보는 거는 일단 금리 계속 올릴 거냐부터 좀 미국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분위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경기 침체가 지금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되느냐 뭐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오겠죠. 과거에도 의회 증언 나와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왔을 때 연준의 의도를 읽을 변화가 많았습니다. 요건 좀 챙겨봐야 되겠죠. 그때 살짝 고민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게 좀 완화된 제스처를 보인다. 돌파하겠죠. 돌파하는 모습들 나오면서 달러 꺾이고 금리 꺾이는 이게 또 나올 겁니다. 요거랑 같이 겹쳐서 3월 7일 날까지 좀 동향들. 그러면 다음 주는 3월 8일 정도쯤이 또 변곡점이 되겠죠. 좀 돌파나 만하고 고민했던 게 3월 8일 날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위쪽으로,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저항대 그냥 맞고 또 밑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속도와 변화들, 요거를 좀 체크를 할 분위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이제 지표들은 저희가 보는 것들 또 이제 다 체크를 하면서 종목 대응을 하자는 거는 다시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볼까요? 이제 지금 중국 쪽 보게 되면 중국의 변화도 의외로 괜찮아요. 상해 종합 지수, 홍콩 H 증시. 홍콩은 일단 55일선을 한 번에 돌렸기 때문에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저항권 들어가는 게 확인되겠죠. 그래서 홍콩 증시도 나쁘지 않은데, 더 그래도 탄탄하게 움직이는 것은 상해 종합 증시. 근데 이제 물론 오늘부터 들어가는 3월 4일부터 이제 들어가는 양호의 얘기가 나올 텐데, 양호에서 솔직히 뭘 많이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 국내 분위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저는 이제 의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GDP 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를 가져갔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기는 한 5%대 정도로 이제 얘기를 이제 지금 가이드라인을 잡는데, 5%대 업이냐 다운이냐. 지금 보통 이제 중국 경제가 장기 성장률 쪽으로 봤을 때 한 6%대 정도까지로 꾸준히 성장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작년이 3%대였습니다. 그러면 확 평균에서 깎아먹었죠. 그 올해 5%대만 하게 되면은 거의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나눠보게 되면 이거 뭐 한 4%대 정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평균에 미달되는 걸 그냥 끌고 갈 것이냐. 아니다. 올해 가속도를 시켜서 한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한 뭐 6%대로 생각보다 확 높여서 가져간다. 예년 평균 수준 정도는 올려간다. 그러면 이 부진했던 거를 확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부양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하나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재정 비율입니다. 재정 비율을 얼마만큼 가져갈 것이냐. 그러니까 즉 지금 지방 정부 쪽은 좀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한데, 재정 비율을 약간 좀 최소화시켜서 가져간다. 그러니까 즉 그런 얘기는 재정을 그만큼 많이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쪽에 대한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끌어질 변화들도 한 번쯤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만큼 돈을 풀어서 흐름 이끌어 가겠다라는 부분들. 나머지는 뭐 또 대외적인 얘기들로 보게 되면 뭐 미국과의 관계 이런 얘기는 나올 텐데, 그건 뭐 바뀔 가능성이 없고요. 지금 당공정이라고 합니다. 공산당 또 정치 그 뭐죠? 또 이제 공산당 당공정, 예, 다 세 개를 딱 끌어안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입장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자기 맘대로 하는 움직임이었죠.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걸 확인이 돼야 될 부분들인데, 게다가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관련된 쪽도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아직 답이 있다고 보긴 힘들겠죠. 그냥 치유의 과정으로 나가지 않나 라는 쪽으로 시간을 좀 두면서 나오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사이에 돈은 M2를 보게 되면 충분히 풀었다라는 쪽으로 나오는 이런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양호할 때는 이런 거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중국은 약간 기대감과 함께 이제 우리도 그 리오프닝 효과를 충분히 누리겠어 라고 하는 리오프닝과 정부 정책에 대한 육성, 이 두 가지가 지금 중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요인이고, 이거를 저희가 그대로 봤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 지표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PMI 지수가 벌써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반응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 기반이 됐어, 이제 더 개선될 거야 라고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 리오프닝, 게다가 리오프닝 쪽도 일단은 뭐 저희가 갖고 있는 관심 있는 종목들은 딱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중심으로는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반대로, 예,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한 부양 의지, 이 정도까지 보면서 또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대만까지 볼까요? 대만 또 증시도 일단 안 밀립니다.
한때 TSMC 가지고 워렌 버핏이 팔았다 뭐 그래서 한번 또 출렁출렁이면 그랬어도 지금 IT 강국에 어떻게 보면 좀 다르긴 다릅니다. TSMC가 미치는 여파가 시스템 반도체 영역, 파운드리 영역이다 보니까 좀 다르긴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혀 추세에 대한 하방 압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코스피랑 비교를 해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가 1, 2위 쪽에서 나온 거는 좀 무겁죠. 이렇게 묵직한데 TSMC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점권역에서 딱 버티고 있다가 잘 되면 근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크로스가 여기서 나기 시작해요. 위쪽에서 딱 버티다 보니까 여기서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강력한 지지권 중에 하나겠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큰 변화 없다고 하게 되면 위쪽에 대한 시도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기간조정이죠. 근데 한국은 조금 달라서 밑으로 좀 쭉 밀었다가 돌아오는 변화인데 게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은 그나마 난데 이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답이 없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하고 부진하다 보니까 여기서 영향을 끼치는 거죠. 네, 그렇게 나오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일단은 똑같습니다. 여기 저항대에서 돌파할 수 있느냐? 이번에 거의 3월 8일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도 시도는 하는데 여기서 딱 멈춘다라고 하게 되면 2450 정도, 네, 이 정도 부분에서 딱 멈췄다가 돌파해서 이번엔 2500 가느냐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은 2500 못 가고 다시 또 흔들려서 여기 또 지지권 또 확인하느냐. 미국 시장과 거의 똑같죠. 아까 말씀드린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향성 타진하고 이게 내려오다, 그러니까 저항선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게 아마 다음은 3월 22일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쪽으로. 네. 이거 됐고요. 네. 그냥, 지금 지표 관련된 쪽은 몇 개만 체크하자라는 분위기고 시장은 파티가 벌어져 있는 데서 놀자. 항상 이주의로 말씀을 드리죠. 네,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저희가 신경 써야 될 지표는 딱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달러, 두 번째 금리, 그 다음에 구리와 유가 한 번에 BDI 이렇게 네 가지를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요거를 그러니까 달러와 금리는 딱 그거죠. 결국에는 미국의 연준의 행동과 관련된 쪽의 거시적인 그러니까 통화정책, 통화라고 볼게요. 통화정책과 관련된 쪽. 요 나머지는 경기와 관련된 경기 변수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 관련된 쪽에 대해서 생각보다 금리가 많이 올릴 거야 라고 반응한 쪽이 요 두 가지. 근데 중국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두 가지. 저희는 통화정책 관련된 부분 때문에 작년에 무참하게 특히 한국 증시는 더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아마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지금 경기 쪽은 미국을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는 고용 오늘도 나왔던 지금 고용 지표들 많이 나오죠. 다음 주에도 또 ADP 민간 고용이나 이런 쪽을 봤을 때 여전히 또 고용 지표 다음 주 발표됩니다. 한 20만 건 이상으로는 계속 꾸준히 유지될 것 같고 실업률 3.4%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게 과연 연준이 좋아할 것이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시장이 고용 중심으로 잘 버텨갖고 있다라는 쪽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이제 본격적인 해고 흐름들과 변화 나왔을 때는 조금 상반기 정도 이후 상반기 중간부터 하니까 5, 6월 달 때부터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큰 폭의 경기 부진을 얘기할 것이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미국이 이렇다고 하게 되면 중국이 살아나면서 이걸 또 하나의 버팀목으로 만들어줄 것이냐 이것도 관건이겠죠. 미국이 약간 위축되기 시작하고 중국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또 많이 보는 유럽이 생각보다 또 선전하고 유럽도 이제 물가가 정상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물가가 안 오르는 디플레이션 국가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이걸 뭘 좋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물가가 급등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근데 워낙 위축됐다가 개선되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중국과 유럽이 이런 식으로 약간 살아나기 시작한다.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강세로 계속 쭉쭉 갈까요? 아니면 연준이 통화 관련된 쪽에 더 이상 가속만 밟지 않는다게 되면 지금 이쪽은 달러는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50bp가 지금 페드워치보다 보니까 50bp 인상 가능성이 약 한 30%대 26.7인가 그렇습니다. 25bp 인상이
지금 70%대 약간 요 정도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준이 어떤 정책을 바꾸면서 확 뒤집는 경우는 있는데 금리 인상 기조가 맞다라고 해서 쭉 가다가 뭐 이제 거의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으로 밟아오다가 이제 속도가 좀 약간 늦춰집니다. 25bp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러다가 다시 가속을 밟는다고요. 연준이 이런 경험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거의 25bp 쪽으로 계속 물가는 어차피 피크아웃 되는데 떨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큰 트렌드는 이렇게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걸로 조정해 가자라는 쪽이고, 미국 금리를 봤을 때 지금 4.5%대 4.75 한 5%대 근접하는 금리가 과연 높은 금리일까 낮은 금리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낮지 않은 금리거든요. 여기서 가속을 밟아서 뭐 6, 7%대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물가를 잡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심각한 이런 쪽이 나오다 보면 그러면 지금 행정부가 또 과연 욕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권을 잡아야 되는 입장 쪽에서 이걸 그냥 용인하게 둘까요? 그러면은 너무 오히려 행정부 입장 쪽에서는 약간 금리는 올려서 물가는 잡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고용은 크게 안 빠져주는 걸 고마워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결국엔 다 정치적인 이게 기반이 돼서 움직이는 상황이다. 그러면 솔직히 행정부가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야 이거 월이 형 이리 와봐라. 그래서 네 하고 가면은 너무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거 좀 기스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게 되면 심한 거 아니냐라고 또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는 쪽이겠죠. 연준이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다. 예, 저는 한 30%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제 변수에 따라서 액션은 취하겠지만 플러스 알파의 입김도 상당히 크다. 내년에 바이든 대통령 대선이죠. 네, 거기다가 또 생각보다 공화당의 트럼프 형님이 아직도 막강한 지위를 갖고 있더라고요. 되게 특이한 게 약간 내란의 주도 가능성도 있고, 솔직히 트럼프 누굴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업체가 있는데 대통령이 돼서 나왔다. 이것도 좀 미국 사람들 입장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 약간 그러면 뭐 사업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브랜드를 단 사업체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이것도 좀 되게 신기하긴 한데 고민해 볼 문제가 많은데, 거기다가 또 좌충우돌의 느낌을 봤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미국인들이 또 강력한 리더십을 원한다. 네, 뭐 또 그렇겠죠. 네.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있다란 것도 보게 되면 강력한 상대다 보니까 행정부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슬슬 이제 견제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미국도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랬었을 때 보여주는 힘의 논리.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나오는 분위기가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미국이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상황 쪽에서 다른 쪽이 반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리적 충돌이 나오기가 딱 좋을 요건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발생하면 정말 안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 들어서 저는 요것도 한번 좀 계속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만약에 변수가 되게 되면 플러스 알파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또 안고 가야 될 운명적인 운명인 것 같아서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하겠지만은 이것도 예고돼서 흔들리는 게 아니죠. 그랬을 때 나오는 지표들이 또 이상하게 움직인다.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서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동향을 봤을 때 또 이제 저희가 체크하는 것들 또 쭉 가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달러부터 이제 지표들 한 번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달러가 이제 지난번부터 저희가 체크하는 게 그겁니다. 요 정도 라인 쪽에서 105가 넘어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걸 많이 보는데 105 지금은 딱 쌍고가에서 못 넘어갑니다. 그렇죠. 의미가 있는 쪽인데 거기다가 갈 듯 말 듯 해도 좀 무거워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105가 저항이 아니겠느냐, 당분간. 그럼 이게 약간 지금 현재 104.18, 저희도 여고 환율로 1297원, 95원 뭐 이런 식으로 또 1300원대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약간 그런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105대는 지금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숨 돌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강했던 변화라고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건, 예, 저희가 바라보는 것 중에서 두 번째 조건 금리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은 지금 4%대에서 계속 이 뭐죠 이게? 네, 잘못 눌렀습니다. 네. 4%대에서 계속 움직이던 상황들이 지금 오늘자로 또 이제 묵직하게 나오면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걸로 봤었을 때는 그나마 4%대 안착이냐 아니냐라는 쪽에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게 나오지 않다는 게 왜 이렇게 늦게 나오죠? 네. 인터넷이 안 좋나요? 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한 3.89 정도 보다가 약간 높였죠. 근데 지난번에 고가가 4.334 뭐 이런 때. 거기서는 이제 큰 폭으로 오늘 꺾이는 게 좀 확인이 됩니다. 4%대 밑으로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 괜찮다. 안정에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이제 다음은 하향 안정, 단기 지지권 이런 거 이탈돼야 되겠죠. 나와서 한 3.9대만 만약에 3.9, 예, 요거만 이탈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조금 좀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10년물 채권에서 지금 약간 고점 신호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런 것도 미국 시장의 나스닥 종목들을 끌어올린 두 번째 조건이고, 네. 그래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로 봤을 때는 4.0대 또아리를 트느냐?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조건, 통화정책과 관련된 쪽에 달러와 금리는 일단 약간 경계감을 높여서 봤는데 경계감 일단은 약간 해제 쪽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또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안착해버린다 그러면 또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통화 관련된 쪽의 정책적인 변수를 바라볼 수 있는 건 해제입니다. 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이제 시장보다 계속 또 종목 몰고 가겠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또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상품 시장 쪽에서 저희가 보는 구리. 네. 이거는 지금 약간 정체라고 봐야 되겠죠? 갈 듯 말 듯. 생각보다 변동성이 커져 있네요. 지금 지난번 고점으로 보게 되면 4.3. 네, 거기 지금 지지권은 여기 쪽으로 보게 되면 4.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출렁출렁. 근데 만약에 양호의 기대감과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국에서 GDP 성장률과 함께 높여 잡아서 부양 의지가 높다라고 되면 그때 아마 돌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4달러 떼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꺼지다 보니까 요거 이탈하게 되면 저희 시클리컬 업종 있죠. 경민이들, 경기민감주 쪽은 약간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이거 이탈하는 흐름들을 경기와 같이 보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4.3 안착해서 나온 게 가장 좋겠다라는 쪽인데 일단 의외로 묵직묵직하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입니다. 유가는 지금 어제 천연가스가 또 미국 쪽에서 급등했네요. 그래서 다시 또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유가는 거의 지금 바닥권은 72달러대 보고 있고 80달러대 한 1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지금 박스권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위아래로 다 보여줬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기 전에 보니까 마이너스 3%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라고 했더니 오페크에서 지금 아랍에미리트죠. 아랍에미리트가 UAE에서 오페크에서 탈퇴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쭉 밀렸는데 탈퇴해도 이게 유가에 안 좋은 걸까요? 아니 모르겠. 그러면 공급 관련된 쪽이 오페크 결정을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부정적으로 본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안 좋은 반응을 하다가 오히려 뭔 소리냐? 내가 왜 나가느냐? 나 쫓아내지 않는다. 나 안 나간다. 이러다 보니까 바로 또 올라와서 오히려 위쪽으로 들어오는 단계인데 결론은 일단 섹터로 보게 되면 다음 주 일단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이제 2차 전지 쪽이 꺾이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경기민감주 쪽에서 에너지 쪽 이것도 관심 가져야 되겠죠. 에너지 쪽 대표적으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피팅밸브 이쪽은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변압기 이런 쪽도 바로 에너지 쪽과 연결되게 되면 근데 좀 몰라서 그래요. 좀 덜 오른 쪽이라고 되면 피팅밸브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강관 쪽에 휴스틸이나 이런 것들 또 세아제약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건 조금 느리다 보니까 그리고 강관 쪽 피팅밸브 이런 쪽에 지금 보던 에너지 섹터들은 또다시 움직일 때가 됐다. 유가에 대한 동향만 보게 되면 이게 먼저 혹시나 좀 챙겨야 될 다음 주에 초반에
월요일날 분위기다라고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만약에 보게 되면 또 이제 상하이 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좀 위쪽으로 계속 붙어가려고 하는 기조예요. 살짝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도 아직 우상향이다. 경기 민감 관련된 쪽에서 역시 긍정적인 건 보는데,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이거 같아요. 비트코인. 요거는 원래 지금 달러화가 다시 강세 꺾였다라고 하게 되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서도, 이거 좀 장기적인 거 보면서 약간 비트코인은 꺾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항대에서 들어와서, 요저 라인 때 들어와서 일단 찍을 거 다 찍었다. 25,000대는 됐다. 라고 하게 되면, 다음은 어디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지금 가격대 부분, 여기죠. 요 라인들. 그러니까 22,500, 거기다가 또, 2만 1,000 얼마? 요 정도점? 이 박스권을 그대로 유지하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이것도 중요하게 보는 실버 게이트. 이거는 이 회사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 회사 나오는 거 보니까 의외로 지금 코인 담보 대출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부담감, 담보가 가치가 확 하락했는데 그걸 그대로 믿고 대출해줬다 그러면 당연히 마진콜이 발생하겠죠.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부정적인 악재 쪽인데 항상 이렇더라고요. 쭉 올릴 때는 악재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런 때 악재 나오면서 또 쭉 밀리는 거 보게 되면 역시.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요 라인들, 요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 라인들 2만, 혹시나, 달러는 꺾이는데, 혹시나 비트코인이 먼저 한 21,500, 21,000대 초반까지, 정확하게는 그렇겠죠. 혹시 비트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21,50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한번 살짝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그거죠.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조건.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데 혼자 자율 낙하해서 21,500까지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한번 관심권역 이렇게 보면서 비트코인의 분위기를 체크하는 것도 하나 봐야 될 것 같죠. 또 위험자산의 또 하나의 끝판왕이니까 여기서 막 이상한 변화 나온다 그러면 괜히 또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시장 위험지표 보게 되면은 뭐 다른 것들 제가 잘 안 보고 지금 하이리 채권 스프레드만 보겠습니다. 걱정이 됐으면 이게 급반등이, 그러니까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 하향 안정 중입니다. 고점 낮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네,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쪽에서 어떤 뭐 변화가 나올 때는 이런 추세 전환이 돌파가 되겠죠. 그거 나오기 전에 분위기 보게 되면 지금 달러나 금리 가지고 많이 걱정은 한다고 하더라도 하이힐드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정스럽다. 이거는 또 하나의 얘기하는 바가 있겠다는 쪽에서 이런 정도까지 체크를 하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하나 또 체크할 거는 어제 미국에서 지표 발표된 것 중에서 아까 중국 얘기 들으면서 그거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M2라고 하는 통화 쪽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M2 통화 2010년대부터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요때 그러니까 미세하게 보게 되면 이제 계속 통화량은 증가합니다. 요때 지금 각도가 좀 높아가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2021년도부터 중국은 알게 모르게 영래포 쪽도 많이 손댑니다. 예, 그래서 좀 조건부 환매 채권들을 이용해서 계속 자금 공급하는 현상들이 지금 여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일단 나왔던 얘기가 헝다 이슈 한번 나와서 부동산 엉망으로 됐죠. 거기다가 중국 봉쇄 들어가죠. 그럴 때는 이럴 때 만약에 유동성 경색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근데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버리게 되면 약간 안 그래도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 압력들은 가장 크긴 한데 금리 인하가 보여줄 수 있는 것, 또 달러가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 거, 이거를 고려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서서히 어떤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영향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다른 서방 국가들이 했던 것처럼 충격요법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좀 경기 위축 요인들을 갑자기 금리를 급하게 또 내리고 유동성 공급하고 돈 현금 살포하고 개인들한테 이런 3종 세트를 지금 안 하고 버텨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나오게 되면 늦지만 지금 보는 지표는 시중의 자금들은 계속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좀 소화해내겠다는 입장들로 바라봤을 때는 공격적인 금리나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돈 풀어놓고 거기다가 목표는 있어야 될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목표할 때 경제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 이거는 아마 상대적으로 어떤 시장에 미치는 여파들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통화량은 증가를 시켜놨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 먹히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미국 쪽에서 지표를 보다 보니까 눈길이 가는 게 어제 제조업, ISM 제조업 말고 비제조업 쪽이 눈길이 가는데 여기 비제조업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네, 제조업 쪽은 일단 ISM 제조업 볼까요? 네, 제조업 보게 되면 역시 살짝 돌리나? 47.4에서 47.7. 네, 그냥 약간 돌리는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모자랍니다. 네, 거의 바닥권에 내려온 지표가 확인이 돼야 이거 확인이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경제 지표 쪽에서 PMI, 차신체적 PMI, 이거 한번 볼게요. 돌아섰죠? 네, 돌아서고. 하는 이런 걸 봤었을 때는 두 가지 저희가 조건 중에서 제조업,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미국만 턴하는 것들 확인된다. 라고 되면 그때는 약간 제조업에 대한 관점들 나오면서 수출 상대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할 거고요. 아직 뭐 수입이 문제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요. 네, 거기다가 또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반도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저는 없어요. 예, 지금 항상 얘기하는데 왜 안 좋은 얘기 나오면은 주가 빌리면서 삼성전자 6만원대 가지고 고민해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외국인들이 판다는 등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단순하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예, 답답합니다. 그냥,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는 지금 흐름은 뭔가 좋아질 만한 개연성들은 조금씩 더 보여지는데 저는 무게를 두고 싶거든요. 네, 혹시나 이따 SK하이닉스 코너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 모으는 단계로 본다. 지금 미국만 제조업 지표가 살짝 돌아서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반도체의 거의 단기 저점은 확인될 수 있다고도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들은 그렇게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대부분 또 체크할 거 체크해서 다 봤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확인 과정, 이거 조금 잠시만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봐야 될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 보지 말고 이제 종목적으로 계속 보자란 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체크하는 거는 계속 앞으로도 제가 언급을 드리면서 할 겁니다. 그리고 3월달 FOMC 쪽은 뭐 경계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파월 의장 발언 중요할 텐데 점도표가 중요하겠죠. 점도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5.1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또 지난 12월 달이다 보니까 3개월 만에 좀 바뀌었을 수 있다. 물가 제대로 안 빠진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점도표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5.5 정도까지는 거의 좀 용인할 분위기 같아요. 이 정도에서는 거의 마무리 쪽으로. 그러면 지금 4.755, 5.5, 그렇게 되면 거의 한 3번, 4번 정도 남은 걸로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상반기 중에 한 여름대 정도쯤에 마무리? 뭐 이 정도 쪽으로는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점도표가 한 5.4, 5.5 정도로 나왔었을 때 가장 그래도 물론 점도표가 올랐어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처럼 무지막지하게 올라온 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없기 때문에 거의 시장에서 어떤 충격으로 나올 상황은 아니지 않나 라는 쪽에서 무게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다음 주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목요일 날이요. 이걸 앞두고 지금 고민이 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이거 못 맞춥니다. 네, 어떤 동행도 못 맞추는데 아마 선물 가지고 지금 나오는 하루는 대검매수, 대검매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다음 주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없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거 따라 움직이는 것들은 너무 애써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 동향보다는 현물 동향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선물이 중요하다, 어떤 때는 현물이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시장 분위기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지금은 현물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현물이 사는 게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더 많이 사잖아요. 이게 뭐 저렇게 오른 상황 쪽에서도 코스닥을 삽니다. 이건 뭘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
저가에서 안 사고 윗짝에 이것도 뭐 돌파 매매 하나요? 예, 코스닥 지수도 간다. 으아 사자 이러면서 네, 다들 뭐 라이온인가요? 사자밖에 없나요? 예, 근데 현물 시장에서 나오는 변화가 코스닥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지난주 보니까 약 한 7억 달러 정도 유출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한 1조 정도 유출로 나오겠죠? 예, 지금 7일엔 7, 7, 3, 21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난주 일단 그렇게 큰 물량 없이 잘 버텼고요. 유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번 주도 약간 이런 기조가 우위를 한데 중국은 계속 또 만약에 유입 기조로 바뀐다. 그러면은 한국도 들어오다가 약간 살짝 바뀌는 경향이 나올 것 같고요. 물론 중국을 바라보면서 중국에 계속 집중하는 경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한국 쪽도 그의 여파를 좀 따라간다는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많이 안 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매도는 우위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보면 코스피 외국인들이 매도는 우위하다고 하더라도 매도가 좀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쪽에서 차익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오는지 외국인들 쪽에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외국인들이 그냥 꾸준하게 끌고 가는 쪽이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워낙 또 코스닥 쪽에서는 급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이런 쪽에서 현물들의 변화가 제일 또 중요하겠다라는 쪽에서 코스피는 매도 우위로 봅니다만 또 환율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렸겠죠. 환율 변화가 1200, 1300원대 밑으로 내려와서 괜찮다. 그래서 매도가 아니라 또 매수로 들어간다면 가장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렇게 나오는지 환율 효과 가지고 따라서 움직이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또는 외국인들도 코스닥에서 계속 또 접근을 해주느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방향성 없는 선물 동향 쪽에서 다음 주 또 그래도 굵직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조국 양의 결과, 아까 미국의 파월 의장 발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랬더 게다가 마지막으로 고용 지표까지 이것까지 확인돼야 되다 보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죠. 다음 주도 별로 이벤트가 없는 것 같은데도 있는 이런 느낌들이죠. 약간 좀 굵직한 것들 그렇게 바라보면서 고용 지표 아마 당장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큰 폭의 변화 없을 것 같고 뭐 20만 건 민간 고용 3.4%대에서 약간 올라가는 걸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죠. 고용은 나쁘지 않다는데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난주에 약간 그랬어요. 지금 시장이 그 지표들이 달러나 금리가 약간 이상하게 변하다 보니까 좀 경계해야 되나 싶어서 살짝 좀 현금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어제 보다 보니까 역시나 거기다가 이거 위험 수위가 왔죠. 코스닥이 약간 좀 꺾일 것 같은 분위기가 왔죠.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꺾이게 되면은 주도주가 꺾이다 보니까 종목들의 여파도 좀 커질 것이다라는 쪽에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하루 정도 먹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보니까 이거는 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이거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 한 70%, 현금 비중 한 30%대로 그대로 끌고 가면서 똑같습니다. 지금 2월 달부터 저희가 계속 들어온 거는 7, 80%까지 가도 된다. 주식 비중. 근데 종목적으로 어떤 대형주가 아니라 종목적으로 계속 붙어도 된다. 근데 그 중에서 나머지 현금 비중 가지고는 충분히 장중 매매나 또 저희 아시죠? 제리 매매 스타일 이런 거나 아니면 스윙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더 늘려가도 된다라는 입장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기준점은 70%대 30%로 보면서 계속 또 활용하자는 쪽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얼러트가 경고가 1단계 살짝 갔다가 다시 해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계속 다시 오케이 계속 종목으로 붙어보겠어 대응해보겠어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셨으면 딱 좋겠습니다. 또 미국 증시 종목들 얘기 잠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지난번에 제가 약간 좀 주리자랑 만점이었죠. 그런데 뭐 난리네요. 뭐 이제 애플도 급등 목표 가격 올렸죠. 테슬라도 나 그냥 계속 가동기를 가겠어. 네. 에볼로스는 어느샌가 또 이제 지지 잘하죠. 이거 지지 잘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런 때 55일선 안쪽에서 이탈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 볼만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지탱 잘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정도로 나왔는데 오늘 한 종목을 더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원래 탱커선에서 몇 개를 계속 또 보고 있는데 다 좋아요. 지금 배당까지 그렇게 좋을 정도의 탱커선들 나오게 되면 좋은데 일단은 하나씩 보는 걸로 하고요. 요거 추가시키겠습니다.
오시어니어링 인터내셔널 시추업체입니다. 그러면 트랜스오션과 거의 똑같은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검색해보고 볼까요? 예, 이게 왜 나오죠? 네. 네, 오셔니어링 인터내셔널.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나스닥 앞서 이제 잠깐 55일선 터치하는 과정 나오고 이런 종목들 나올 때 대부분이 다 이번에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이거는 트랜스오션 옆에다 놓겠습니다. 네. 일단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스콜피오 탱커스 이것도 어디서 이거는 그냥 그래도 고점권에서 잘 유지되어 있네요. 근데 지금 약간 뭐랄까요? 약간 좀 크로스가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밀려도 밑에 지지권이 있습니다. 나블 네, 어디 지지받았죠? 55일선에서 딱 지지받고 바로 돌리죠. 트랜스오션 네, 이것도 딱 지지받고 돌아갔죠. 기회였었죠. 이 부분이 다. 근데 여기 못 샀다라고 하게 되면 반전으로 들어오면서 움직이는데 지난번에 제가 요거를 한 50% 직전 고점 때 들어오게 되면 팔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그냥 두셨던 분 예, 파셔도 좋고 파신 거 가지고는 오시어니어링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오션 다 오션입니다. 오시어니어링 뭐 트랜스오션 다 바다와 관계 있는 거죠. 해양 시추 쪽에 관련이 있는 쪽이죠. 이것도 지금 1차 엔벨로프 저항은 나와 있는데 살짝 눌리면 오게 되면 저희 툴에 따라서 접근해 보시면 딱 좋을 만한 대표적인 시추 회사고 저는 올해 미국이 유가를 70달러대 이하로 안 빠지게 고정하면서 거기서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역시나 이 70달러대가 이탈 안 한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게 되면은 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들. 네. 그렇게 보고 포함을 시키고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오시어니어링 인터내셔널 어느 분이 자세하게 써주신 게 있어서 이분 쪽에서 보게 되면 블로그입니다. 네. 해저 엔지니어링이 및 서브시 우주 분야 테마파크 엔지니어링 서비스 하드웨어 이런 쪽입니다. 여기 강점이 있는 게 요겁니다. SR이라고 하는 서브시 로보틱스 이거 예전에 뭐 그 뭐죠? 무슨 어비스인가? 예, 그 영화에서 보게 되면 그 나왔던 대표적인 바다에서 해양 탐사 시추하는 그런 로봇이죠. 로봇 관련주도 됩니다. 그래서 Remotely Operated Vehicle 예, 네, 원격 수중 로봇 이런 것도 하나의 성과죠. 앞으로 이런 보세요. 지금 피팅 나오는 접합세나 이런 부분들을 다 로봇이 알아서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 잠수복 입고 예, 산소통 달고 들어갔었는데 요즘 안 합니다. 건설 파이프라인 설치 이런 쪽으로 나가는 대표적인 회사. 앞으로 얼만큼 많이 쓰일까요? 그래서 해양 시추, 해양 생산과 관련돼서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보게 되면 집게부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단계들 보면 파이프라인, 부품 수리 시스템 모두 다 한다. 시추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죠.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나도 로봇주다. 근데 해양 쪽과 같이 연결돼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앞으로 할 일이 많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온세미는 이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또 충격을 받은 게 테슬라에서 SiC 칩 관련된 쪽을 덜 쓰겠다라고 해서 비용을 절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SiC 반도체 쪽, 전력 반도체 쪽 줄이겠다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는데 좀 삐진 거죠. 네, 근데 이쪽이 그렇다고 해서 아니 테슬라만 그래? 다른 회사는? 라고 하다 보니까 바로 찍고 반등합니다. 오늘도 이거를 샀어야 되는데 제가 지수 보느라고 이걸 놓쳤어요. 시작이 여기가 거의 지금 저가였는데 쭉 올라오다 보니까 예, 에잇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베리골드는 지금 손절할 준비합니다. 네, 이거 지금 요 정도 17달러대 17.2 뭐 이 정도 달러에서 손절할 준비하고요.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다시 금 가격 올라오게 되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만 그때 하고 요때는 대체할 걸 하나 찾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탱커스도 찾을 겁니다. 지난번에 유로나블을 너무 좀 조금 더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또 승질대로 예, 바로 대응하다 보니까 속상하죠. 바로 이때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바로 올라와서 좀 그랬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업체들하고 하기에는 지금 너만 그렇지라고 하면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요. 이걸 대체할 만한 회사 배당 많이 주고 대체할 만한 탱커사 하나를 써서 요거에 대한 복수를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쪽을 보게 되면 나머지 가고 트랜스오션은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시죠. 일단은 지금
많이 벌은 거고, 지금 제가 보기엔 만약에 성과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한 $20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그러면 이것도 지금 3배, 예전에 한 템버거 여기서 나오게 생겼는데 지금요. 네, 트랜스오션 저희 2.3달러가 안 되는 수준에 들어간 거다 보니까 그때 말씀드린 데가 언제였죠? 네, 요때였었네요. 벌써 상당히 오래됐었네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거는 그냥 끌고 가보자 한쪽으로 트랜스오션 장기 투자 고. 만약에 이런 회사들은 또 배당하게 되면 에너지 쪽은 배당하게 되면 저희와 달라서 이때 아니면 배당 언제 하겠느냐? 폭탄 배당합니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고 대응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다 드렸고요. 지금은 시황 매크로 너무 많이 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면 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2탄이 중요하겠죠? 2탄 종목 코드에서 이것저것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